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4,000포인트 지나고 조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은 요즘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 없다라는 네. 정식 예고도 있는데요. 뭐 지금 코스피 4,000, 코스닥 900선 진입은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이러한 좀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좀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당분간도 이런 흐름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또 빠졌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종목 상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9개였다고 합니다. 또 큰 폭 하락한 종목들도 많고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오늘도 실시간 상담 바로 도와드릴 건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화요일팀 든든한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나연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참 워낙 오늘 장은 정말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아서 두 분한테 좀 시장 얘기부터 빨리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 좀 또 놀라운 장이지 않았나, 놀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시장 흐름이 월요일에 좀 오르고 주중에 변동성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하루 만에 반락을 했고요. 뭔가 특별한 악재보다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악재들이 계속 좀 다시 좀 부각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1월 들어서 코스피가 4,000선을 3번 정도 네. 오늘까지 깼다가 지난번 또 올라가 있고 자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흔히 이제 뭐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하거든요. 네. 연말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일까요? 아니면 한번 세게 붙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6.25 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꼽으면 우리가 백마고지 전투 네. 이렇게 많이 한국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10일 동안 12번 동안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네. 이제 북한이 이겼다, 우리나라 다시 한번 점령했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지금 4,000포인트가 그런 이제 백마고지 전투 같은 느낌이 강하다고 저는 봐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를 할 거지만 그 사이에 지금 현재에 대한 악재들이 꾸준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악재를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1,460원대가 지금 현재 넘어섰기 때문에 원화 약세 기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원화 약세 기조 안에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식이 수익이 나더라도 환차손이 발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대한 방향으로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환율이 1,100원, 뭐 1,150원 이런 원화 강세 기조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재 매수에 대한 분위기로 반전을 시키기에는 그만큼에 대한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과거의 데이터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모아서 보니까 항상 이제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 또는 이제 인도 같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국가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나타냈고 업종별로 봤을 때도 헬스케어라든지 IT, 통신 서비스 쪽에 대한 신성장주에 대한 강세가 나타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소형주나 중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이 잘 갔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 인하가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는 건데 이번 주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미국이 과연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저는 이 4,000포인트 고지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네네.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연말에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일단 12월 달에 있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20일 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AI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화될지에 대한 부분이 또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좀 더 제한적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외환 시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무튼 한국 증시의 외국인들 포지션이 환율이 크고 이들이 환율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을 계속 뚫어져라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9월 이후에 지금 미국이 9월에 이어서 10월 달까지 지금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대체 왜 이럴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원화 대비 지금 달러 매력도가 지금 높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서 뭐 일단 이번 주에도 지금 보면 외환 당국에서 지금 환시 개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안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일단 환율 시장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조금 경제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과 금리 인하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 요인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또 이번 하락의 급락의 핵심에는 AI 반도체 이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버블론이 좀 고개를 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자 이거 뭐 미국 나스닥 시가총액 36%가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들 기업들의 상당 부분들이 또 AI와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네.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다들 좋게 보거든요. 네. 방향을 다시 달리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저는 단기 관점에서 좀 중립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뭐 미국 증시 AI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우리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많이 오른 만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을 봤을 때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보다는 이 미국 증시에서도 AI 거품론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계속해서 상존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단기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이런 접근과 매수보다는 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엔 지금 반도체는 분수령이 엔비디아 이런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 될 건데 자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물론 뭐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이렇게 지금 뭐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뭐 깜짝 실적 발표도 예상하고 있지만 이 실적이 발표됐을 때 어느 정도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우리 투자를 하실 때 감안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함께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호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렇게 관망하시는 의견, 추이를 지켜보시는 의견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고 터닝, 수급이 다시 붙을 때 그럴 때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면서 좀 낙폭주 중심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홀딩하시면서 좀 반등을 이용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오픈 AI가 촉발한 이 전 세계 AI 투자 경쟁 이 부분이 야, 이거 너무 과열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들 막 뭐 회사채 발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거기다가 일부 내부자를 포함해서 또 이 메이저들이 좀 차익실현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다 보니까 네네. 요즘 뭐 갑자기 AI 관련주에 약간 경기감이 좀 붙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중립적으로 조금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실 흔들릴 때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도체를 아직도 좀 많이 담으시는, 기회로 조금 삼으시는 모습인데 두 분께 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막상 또 이게 시장 조정이 나오면 어쨌든 이전에 조정 받을 때 좀 사면 좋을 걸 했던 네. 분들이 오히려 겁을 내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사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이렇게 조정 나온다면 나는 이쪽을 좀 저가면서 기회를 보겠다 하는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상도 대표님은 어느 쪽을 좀 기회로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재 AI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뭐 AI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저는 이 AI의 우려감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상당한 자정작용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거품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가 거품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 그게 거품이 되고 나중에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아 그때가 거품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래에 보더라도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그때 우리는 거기가 고점이라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여기는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구나라고 과거론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말인 즉슨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AI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결국 주관적인 이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은 상당히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 의심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진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군 종목군들을 좀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식가라는 게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시장은 전혀 없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부분을 시험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에 대한 어떤 뭐 방향을 좀 명확하게 잡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삼성전자 5만 원에 못 사셨던 분들이 꼭 10만 원 넘어가면 사거든요. 네. 그러나 또 10만 원 깨지면 또 못 사요. 네. 10만 원 넘어서 샀으면 10만 원 깨지면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자, 아무튼 반도체 쪽을 오히려 좀 저가면서 기회를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바이오 얘기를 그동안 좀 많이 네네, 주셔가지고 맞아요. 왠지 바이오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일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랑 이런 로봇처럼 좀 낙폭 섹터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좀 주도 섹터의 좀 흐름을 변화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반도체에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런 제약바이오 쪽, 특히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고가 혹은 이런 어려운 패닉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주도 섹터가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좀 패닉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선 조정을 받았거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런 의견도 함께 잡아드리면서요. 최근에 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쉬어간다면 최근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이런 로봇 이런 쪽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시면서 특히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변동성도 크고 굉장히 좀 시장이 녹록치 않은 만큼 낙폭해 있는 섹터와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섹터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진주 반성회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주반상회 통해서 진짜 주식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이상록 파트너께서 TLB 네. 요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잠깐 예스 먼저 할까요? 뭐 TLB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2배 이상에 대한 큰 수익이 난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반도체 업황이 확대가 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PCB, 바로 이제 기판유가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회사에 문의를 해보면 전화 물량이 쇄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현재 이제 전자기기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D램이나 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우리가 이제 낸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지금 현재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결국에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TLB는 다른 여타의 반도체와는 좀 다르게 낸드용 기판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움직임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뭐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약 6% 정도 큰 폭의 하락세는 나타났지만 뭐 오른 대비해서 아직까지 큰 조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빠질 때는 기회로 보시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최근에 11월 달에 소개해 주신 네. 셀비온 한번 예상하겠습니다. 네, 셀비온 같은 경우는 우리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면서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뭐 표적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특히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릴 때 항상 두 가지를 강조드리죠. 첫 번째는 캐시카가 창출이 되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는 기업.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머크의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지금 머크와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 이 향후 이런 상용화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긍정적인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 우리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최근에 역시 제약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코스닥 시장에서 이 주도 섹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셀비온 같은 경우도 우리 진짜 주식에서 잡아드렸던 뭐 인투셀이나 로키텔스케어 이런 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셀비온 같은 경우는 우리 11월 3일 날 바로 이 잡아드렸던 자리가 최저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이런 장대 양봉을 나와주면서 추세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워낙 낙폭이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음봉 11개 다음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고, 자, 월봉에서도 음봉 3개를 받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 이런 굵은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1차적으로 2만 원 전후에서 수익 실하시는 전략, 자녀분은 길게 보시고 2만 4, 5천 원까지도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지난 종목들 티웰비와 셀비온 두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 주목하시는 종목도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5천을 향한 장정에서 흔들릴 때마다 담을 종목들입니다. 자, 두 분 모두 섹터 언급해 주셨던 대로 이상로 대표님은 셀트리온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대표님은 로보티즈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모두가 좋아하는 우리 또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네, 대장주들인데요. 자, 셀트리온이 지난주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냥 어제오늘 흐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찬스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뭐야 뭐 이틀 오르다 만 거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찬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ADC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뭐 최근에 ABL 바이오라든지 또는 뭐 리가캠 바이오,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뭐 셀비온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 표적 항암제 우리가 ADC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얘기하는 것이 2030년도까지 AD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파이프라인을 10개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가 이제는 좀 한번 바라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거에 이제 2024년부터 약 2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다가 이번에 한번 강하게 좀 돌파를 해서 넘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라는 것은 변화가 없으면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셀트리온이 그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발표나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번에는 이런 추세적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강한 수급이 한번 들어온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또 크게 나타났으면 이 자리에서 또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서 이제 움직였던 자리보다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타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는 추세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추세대가 지금은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좀 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약진을 기대하면서 저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셀트리온에 대한 강세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은 뭐 이번 주만 해도 한 3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23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자, 로보티즈는 이게 지금 로봇 대장주인데
최근에 보고서들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 2조 5천억짜리 좀 비싸서 그런가. 자,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로봇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무엇보다 LG전자가 지분을 6%대를 갖고 있고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 투자한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이런 지분 투자한 기업들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LG에서 한번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케이펙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 아무래도 지분 투자를 한 로보티즈에 이런 부품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우리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가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자,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로봇 섹터들 굉장히 고점 대비 다 30% 가까이 빠진 낙폭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역시 이런 로봇 섹터들 눌림에서 좀 관심 가지실 만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10월 말에 한번 잡아드리고 50%에 가까운 한번 상승으로 보여드리고 지금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서 고점 대비 30% 빠진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로봇 섹터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로보티즈도 한번 전고점 트라이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눌림에서 관심 가지시는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로보티즈 지금 시가총액은 2조 6,900억, 그러니까 한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아직은 실적은 뭐 1년에 뭐 100억이 안 되는 기업이라서 PER 기준으로는 올해 대비 500배, 내년 대비 200배, 내후년 대비 한 140배 이렇게 되니까 고밸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약간 모멘텀 플레이나 좀 트레이딩 이런 관점으로 한번 또 전고점 트라이 시도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전까지 갈 때 담을 종목들 두 가지 셀트리온과 로보티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로 접수된 상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호호님의 종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47만 9,5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이게 또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 뉴스가 붙으면서 좀 급등이 나와서 문의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앞에서 로봇 관련주 얘기를 했는데 네. 자, 바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로봇에 대해서 우리 이상록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여쭤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투자를 받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로봇 부품 안에서도 이제 감속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젠슨왕이나 또는 이제 샘 알트만 또는 앨런 머스크 이 세 명의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피지컬 AI 시장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고 미국은 거기에 따른 플랫폼을 제공하고 대신에 한국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국산화를 잘 이뤄냈던 이런 부품류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상승 자체가 비단 뭐 일시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주가에 대한 큰 변화 모멘텀으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흐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뭐 이번에 처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꾸준하게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었고 이번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0만 원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현재 39만 4천 원 밴드까지 지금 현재 조정은 나왔는 구간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현재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오히려 현재 구간이었던 36만 원대를 우리가 하방에 대한 추세에 대해 하방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 저는 전고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면
충분히 정고점에 대한 부분도 돌파가 가능하니까 대신에 손절가만 36만 원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한 4% 정도 네. 오르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 하여튼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거, 올랐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금리나 모멘텀이 붙으면 정고점까지 가능하겠고 일단 하방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는 36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요. 네네. 네, 수익 많이 보셨어요? 아, 예, 수익을 좀 많이 봤는데. 아, 네,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망설여져가지고. 네네. 올랐으니까 한번 팔지 요게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예, 뭐 얘기 들으면 좀 더 간다는 분들도 있고. 네네. 이래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혹시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32,000원에 샀거든요. 32,000원이요? 네네. 아유, 수익 많이 보셨네요. 네. 그래도 중간중간 잘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또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잘 드신 것 같은데 비중은 많이 갖고 계세요? 예, 100% 갖고 있어요. 100%? 네. 요거 한 종목 네. 갖고 계시고요. 예,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시겠어요. 예, 또 특별히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궁금한 점은 없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듣고 하니까 네네. 너무 좀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더 아. 갈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아.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고민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혹시나 네네. 또 놓치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네.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봐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자 매입가가 3만 원대인데 네. 지금 16만 원이라서 네. 우리 장희선 앵커가 너무 부러워하는. 네. 자, 어쨌든 지난주에 단기간 급등을 해서 그쵸. 한번 팔아야 되나? 저라도 정말 고민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오 쪽을 확 잡고 계시는 나연호 파트너 계시니까 자 ABL 바이오 어떻게 좀 조금 팔고 갈까요? 그냥 좀 들고 와볼까요? 네, 조금은 파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자, 먼저 이렇게 뭐 거의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큰 수익을 만드신 것 같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단기, 중기 같이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 기업은 기술 수출 부분에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 기반으로 해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다면 이 기업도 그에 못지않게 올해만 해도 GSK의 4월 달에 4조 원 규모 그리고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3.8조 규모 굉장히 거대한 이런 공급 계약,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 수출을 성공했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러브콜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정말 뭐 상한가와 더불어서 이렇게 갭상승까지 띄워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자, 그럼 우리 차트를 통해 우리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런 급격한 상한가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일라이릴리에 의한 기술 수출에 따른 이런 모멘텀으로 한번 상승이 나왔던 건데 이런 호재성 이슈들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강하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돌파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과열 구간에서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거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너무 큰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서 비중도 100%시니까 여기서는 최소한 60% 정도는 수익 실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잡아드리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 꺾이기 전까지 저는 일정 부분은 여전히 좀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하고 있는 ABL 바이오라든지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을 좀 확보한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세 꺾이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은 좀 중장기로 갖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 4월 달에 이어서 지난주에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하면서요.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0조짜리다 이러면서 막 네. 보고서 나오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10조를 주가로 환산하면 한 19만 원대거든요. 지금 16만 6천원이다 보니까 네. 10조짜리다 그래서 하고 봤더니만 그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는 19만 원 네. 제시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1부는 조금 네. 차익실을 한번 하고 나머지는 아직 또 제가 알기로 내년 1월 달에도 또 좋은 또 이벤트가 있어서 뭐 네.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부는 그래도 조금 차익실은 하고 좀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한번 끊고 가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코프로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2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인데 전망과 목표가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우리 참 2차 전지 쪽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고 특히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이 분위기가 좋다가 말아버렸는데 네. 에코프로 어떻습니까? 뭐 주식이 항상 상승을 하다 보면 내가 사고 나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내가 사면 빠질까? 가장 큰 이유는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사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호재 뉴스나 또는 특징주 뉴스를 틈타서 주가 조작을 진행을 했던 기자들이 대거 구속되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되풀이해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결국에는 그런 호재성 이슈로 누군가는 팔고 있고 누군가는 사고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들이고 호재성 이슈로 파는 사람들은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11월 초 또는 10월 말 정도에 좋은 뉴스들이 상당 부분 나타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지금 들어왔는데 저는 현재 이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이라 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30% 확대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얼마 전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개가 결국 전기차 보조금을 줘놨더니 중국 업체들만 다들 신나가지고 그 보조금 다 타가더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 말을 다르게 본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 보니까 국산 2차 전지에 대한 발전을 좀 더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재 가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가격 단가를 좀 낮춰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10만 원 이상 돌파 가능합니다. 가격 단가를 좀 더 낮추셔가지고 10만 원 이상 넘어가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에코프로도 지난해는 한 3천억 가까이 적자를 냈습니다만은 올해 다행히도 한 9천억 가까이 흑자를 낼 것 같다고 해요. 그것도 3분기부터 지금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내년은 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대로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평단가를 낮춰서 10만 원 이상에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요. 요거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31만 9천 원에 50%요. 31만 9천 원에 50%요. 비중이 좀 있으시네요. 요거 뭐 철강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뭐 2차 전지 리튬 쪽으로 보셨어요?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2차 전지 보셨고, 요거 그래도 배당도 좀 괜찮지 않으세요? 이번에 또 배당도 또 공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쵸.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전망이랑 같이 전략이랑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자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2023년도 2차 전지 붐을 타고 거의 한 70만 원까지 갔다가 당시 뭐 어디서는 뭐 2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결국 주가는 30만 원까지 빠졌고요. 자 지금 다행히도 최근에는 또 분위기 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쭉 들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좀 중장기로 갖고 가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포스코홀딩스 근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실권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기업 내용도 그렇고 이 크게 시가총액도 그렇고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아왔던 게 이런 철강이라든지 주사업은 철강 쪽이죠.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건설 부분에서 신안산선 사고 때문에 네. 좀 비용이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은 제한적인 흐름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최근에 2차 전지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2차 전지 좀 쪽에서도 좋은 영업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이 기업은 지주사 모멘텀까지 한번 갖고 가볼 수가 있겠거든요. 코스피 5,000포인트 정책에서 밸류업에 대한 부분 꼭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지주사 같은 이런 포스코홀딩스 이런 지주사라든지 저 PBR 0.4배 정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지주사 리레이팅에 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네. 자, 포스코홀딩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3중 고점에서 한번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젠 악재를 어느 정도 다 상당 부분 반영하고 주가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악재를 다 반영하고 지금 추세를 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급하신 게 없으시다면 뭐 정말 짧게 본다면 34만 원대를 보셔야겠지만, 저는 이게 한번 이 3중 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위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장기로 좀 접근하는 종목인 만큼 급하신 게 없으시다면 저는 목표가를 한 중장기 40만 원 정도 보시는 전략으로 하셔서 네. 길게 보시고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포스코홀딩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하나증권에서 네.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한 2조 원대입니다만은 내년 한 3조, 내후년 한 4조 정도 벌 것 같은데 그들이 봤을 때는 이러면 지금 목표 주가가 한 74만 원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어제 목표가 74만 원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주가는 꼼짝도 안 했고요. 다른 증권사에서는 보통 목표가 한 38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네. 하나증권에서만 74만 원을 찔러서 뭐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네네. 별반 다른 내용은 없던데 아무튼 좀 많이 찔렀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중장기로 한 끌고 가시면서 배당 받으시면서 이렇게 길게 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